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주정의 창입니다. 오늘은 김창현의 창, 김창현 선생님을 대신해서 제가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약간 떨리긴 하는데요. 예. 오늘도 한 주에 이슈가 되는 인물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이현애 의원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어색하죠? 아니요. 원래 그 자리에 늘 계셨던 분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뒤에 화면도 김준형의 창으로 아예 바꿨네요.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네. 김창현 선생님이 약간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늘 한 주에 이슈가 되는 인물들 나달 네. 털듯이 탈탈 털어드리는 인물 탈곡기 시간입니다. 이은혜입니다. 예, 저 이거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진짜요? 윤상현 의원 했을 때 되게 예. 재밌었어요. 저는 개인적인 또 인연도 있었고요. 예. 그럼 오늘은 어떤 인물 탈탈 터시고 나오셨습니까? 네, 대한민국 자타공인 미국 전문가시잖아요. 네, 뭐. 네, 우리 김준영 의원님 오셨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한국 사람 말고 미국 사람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얼마 전에 예.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으니까요. 예, 누군지 대강 짐작이 가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되게 연기력도 뛰어나시네요. 대본에 다 적혀 있는데. 그렇게 또 치고 들어오시면 어떡하시나. 네, 오늘 주인공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인데요. 오늘 대한민국의 탈곡기 맛이 얼마나 매서운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트럼프 소개하겠습니다. 풀네임은 도널드 존 트럼프입니다. 미국 제45대 대통령 역임했고요. 지금 47대 대통령입니다. 자산액이 추정 2조 19,000억에 달한다고 해요. 글로벌 재벌이기도 하죠. 1946년 뉴욕시 퀸즈에서 태어났고요. 현재 나이 무려 79세.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으로 꼽힙니다. 바이든이 더 훨씬 나이 많지 않나 싶어서 아마 그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 나이는 바이든이 더 많긴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날짜 그 당시로 보면 바이든은 78세하고도 61일째 취임했고요. 트럼프는 이번에 두 번째 취임 당시 나이가 78세하고도 220일로 약 몇백일, 몇 개월 차로 최고령 갱신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부동산 사업을 하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고요. 뉴욕 군사학교 그리고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미국 억만장자의 90%가 이 와튼스쿨 그리고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컬럼비아 비즈니스스쿨 이 중에 다 다닌다고 하거든요. 트럼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후에 아버지 트럼프 매니지먼트라는 사무실에 입사를 했는데요. 일찌감치 능력을 인정받아서 25살부터 회사의 전권을 물려받고 사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회사 명칭을 트럼프 기업으로 바꾸고 전 세계적인 패밀리 브랜드로 키워냅니다. 트럼프는 40대 초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또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읽기도 한 책인데요. 혹시 무슨 책인지 아실까요? The Art of the Deal이죠. 예. Art of the Deal. 예, 맞습니다. 거래의 기술. 이번에 그 책 읽고 회담에 임하셨다면서 책에 다 나와 있더군요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요. 맞아요. 당시 뉴욕타임스에서 51주 동안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엄청난 인기를 끈 책이고 그 덕에 트럼프가 더욱더 최고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80년대 때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당시에 책이 수입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광고 문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이오카의 명성을 앞지르는 42세의 사업 천재, 미국의 대통령감으로 지목받는 도널드 트럼프. 내 나이에 이보다 더 큰 것을 이룬 사람 누구냐고 큰 소리치는 오만과 배짱의 사나이. 그가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딱 나왔더라고요. 저는 한국 광고 지금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저도 오늘 우연히 좀 찾게 됐는데 네. 저게 88년도 김영사에서 낸 광고였다고 합니다. 네. 그 또 생각나는 게 Apprentice라는 그 유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You're fired 하는 네, 게 있죠. 맞습니다. 제가 그걸 미국에 간간히 보기는 했었는데요. 미국에 있을 때 아마 십몇 년 동안 아마 방영됐던 프로그램 같아요. 네, 트럼프는 기업가로 활동을 하면서 또 한편 TV 예능 프로그램 진행자로 이름을 떨쳤는데요. 제목이 어프렌티스
어프렌티스 맞습니다. 시즌 15까지 이어졌더라고요. 네. 10년 넘게 진행을 했고 이게 수습 직원들이 1년 동안 트럼프 회사에 입사를 해서 네. 이렇게 경쟁하면서 일을 배워가고 네. 중간중간 뭐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 트럼프가 You are fired 하면서 잘라야 되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정직원이 되는 예, 그 맞습니다. 어렵다는 정직원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도 케이블 방송에서 몇 번 봤던 적 있거든요. 저게 요즘은 리얼리티 쇼가 되게 많은데 저 당시에는 조금 좀 개척적인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래서 저분의 상징이 지금 리얼리티가 됐고 그렇죠. 마치 지금 정치도 그때 쇼처럼 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 그 어프렌티스 보면서 우리나라의 백종원 씨가 좀 생각이 났거든요. 아 저도 그랬어요 사실. 그렇죠. 예. 성공한 기업인인데 미디어를 통해서 얼굴을 더 알리고 거기서 인지도 때문에 더 뭔가 입지가 더 굳어지는 그리고 이름 자체가 브랜드인 이런 기업인 보면서 맞습니다. 트럼프가 먼저 그 길을 앞서 갔었구나 싶었습니다. 원래 그때 방송 보시고 하면서 트럼프 미국에서도 유명했어요. 예, 유명했었죠. 유명했었고요. 제가 공부할 때는 아닌데 제가 뭐 공부하고 나서도 그 뒤에도 우리 가족들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꽤 많이 봤던.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누구든지 우리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약간 정치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 또 아까 말씀 잠깐 나왔는데 백종원 씨도 저렇게 명성을 얻다가 나중에 정치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요즘 좀 어려움을 겪고 네네.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뭔가 백종원과 트럼프에 비견하다니 괜히 백종원 씨한테 좀 죄송한 마음도 들긴 한데 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지도가 그렇게 글로벌급이다 보니까 1980년대부터 아까 우리 김영사 광고에도 나왔듯이 대권 주자로 종종 언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본격 공론화된 건 2010년대부터인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재밌는 게 트럼프의 당적인데요. 1987년부터 약 10년간은 공화당 당원이다가 그 다음은 한 2년 정도 개혁당이라는 당의 당원이었고 그 다음은 민주당 갔다가 다시 공화당 갔다가 또 탈당했다가 다시 공화당으로 재입당을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또 개혁당이라는 당 예. 미국에도 민주당 공화당 말고 또 다른 당이 있구나 싶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보다 더 힘들게 3당. 우리 한국에서는 3당이 그래도 가끔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는데 그렇죠. 미국은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지금도 왜 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네. 사이가 나빠진 다음에 당 아메리카 만들겠다고. 당이라고 만든다고 하잖아요.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반짝했다가 없어진 당입니다. 네. 지금 검색해 보니까 하원, 상원 통틀어서 다 영석인 그래도 홈페이지는 남아 있어서 아 그렇군요. 예, 그 리폼 파티 USA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아직 존재는 하는 것 같고 중도 표방 정당이라던데 트럼프가 당시에 거대 양당을 비판하면서 스스로 중도주의자를 자처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에 이 개혁당 후보로 대선에 나오려고 시도를 했는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결국 공화당 후보가 됐죠. 그렇게 보니까 트럼프가 뭔가 정치적 이념이나 신념에 따라서 좀 정치하는 인간은 아닌 것 같다 싶긴 한데요. 적어도 평생 일관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는 상관없고 제일 유리한 쪽으로 간다. 뭐 우리나라도 그런 분 꽤 많아요. 늘 여당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늘 여당인 사람. 자기는 무슨 당이냐 그러면 자기는 여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좀 철새 소리 듣고 욕 먹긴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정서는 없나 봐요. 아 우리보다는 좀 더 적은데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도. 그래도 좀. 왜냐하면 진보와 보수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신뢰하지는 않죠. 예.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 지점에서 트럼프가 정당만 많이 바꾼 게 아니라 부인도 많이 바꾸긴 했습니다. 결혼을 3번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리저리 오가다가 2012년에 다시 좀 대선 출마 이렇게 짬을 좀 봤는데요. 오바마 당시 대통령한테 맞붙어서 온갖 무슨 네거티브만 막 쏟아내고 트집 잡고 흠집 내기 하다가 결국은 역공 맞아서 폭망하고 출마를 포기한 또 역사도 있습니다. 이후에 2016년 다시 재도전을 했죠. 그때 전 세계의 예측을 깨고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미국 45대 대통령이 됩니다. 저는 멀리서 이제 한국당에서 뉴스로 접하다 보니까 야 이제 돈도 벌 만큼 벌었고 그 다음은 역시 명예욕인가? 그래서 나왔나 보다 싶었는데 이렇게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정치의 뜻을 가지고 도전은 했더라고요. 네, 도전을 해온 인물이죠. 사실 그 전에 로스 페로라고 역시 재벌이 있었는데 우리 정주영처럼 그분은 실패를 했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개혁신당이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개혁당에서 실패를 하고 역시 양당으로 가야 되겠구나 해서 공화당을 선택한 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대통령이 된 트럼프. 하지만 하원 과반을 장악한 민주당에 의해서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얻었습니다. 이후에 상원에 가서 이게 탄핵안이 부결되긴 했는데 여론이 계속 안 좋아지면서 결국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에 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거가 없는데 여기는 두 번을 못 하는 게 좀 낯선 일인가 보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걸 살리지 못했죠. 그렇죠. 조지 부시 이후에 28년 만에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됐다 네, 이렇게 합니다. 이때부터는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하면서 난폭 행보 이어갔지만 트럼프에 대한 지지세는 계속해서 두터워졌고 그 힘에 입각해서 아시다시피 2024년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이 됐습니다. 아까 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최고령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미지가 약간 마초적이고 지칠 줄 모른다. 네. 그래서 원래보다 나이가 젊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네. 벌써부터 흥미로운데요. 계속 한번 본격적으로 털어보실까요? 네, 솔직히 바이든 보면 진짜 할아버지다 싶은데 트럼프가 할아버지 느낌은 아니긴 맞아요. 하죠. 확실합니다. 네,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더 털어보겠습니다. 이 트럼프도 저희가 저번 주에 김건희 탈곡을 했는데 네. 진짜 너무 많아서 뭐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트럼프는 더 하죠. 나이도 훨씬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도 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트럼프 일가 피는 못 속여라는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트럼프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김건희를 이해할 때 최은순 엄마의 인생도 좀 계속 등장하는 것처럼 아버지, 할아버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집안, 그러니까 트럼프 가문도 김건희네랑 비슷합니다. 첫 번째, 불법과 거짓은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돈 되는 건 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권력에 잘 붙어가지고 권력과 돈의 흐름을 잘 쫓습니다. 네, 정리를 정말 잘하셨는데요. 네, 이 세 가지. 예, 실제로 트럼프가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아버지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족사를 살펴보는 건 트럼프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또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할아버지부터 좀 살펴볼게요. 할아버지를 살펴보니까 야, 그 할배의 그 손자다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트럼프의 할아버지 프리드릭 트럼프는 원래 독일 사람이더라고요. 독일의 칼슈타트라는 작은 마을에 포도주 만드는 요 양조장 아들인데요. 집안에 가세가 기우니까 10대에 호를 단신으로 미국으로 떠나옵니다. 당시에 근데 독일에서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남성이 이렇게 이민을 가는 건 불법이었다고 하거든요. 네. 한마디로 트럼프의 뿌리는 불법 이민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예, 이거 참 특이한데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게 좀 이율 배반이 뭐냐면 트럼프는 굉장히 인종차별주의. 그래서 가끔 히틀러에 비유되거든요. 그런데 이민자를 내쫓고 또 할아버지인 본인 다 합쳐서 이민자 가족인데 그렇죠. 이게 먼저 왔다고 뒤에 오는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건 좀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도 이민자고 어머니도 이민자고 부인도 지금 현재 부인도 심지어 이민자입니다. 아무튼 할아버지 얘기 계속 해보면요. 당시 할아버지가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냥 왔습니다. 되게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 일 저 일 하면서 종잣돈을 모으다가 20대 초에 미국 시애틀에서 은광이 발견됐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시애틀로 이주를 하는데요. 이게 은을 캐러 간 게 아니라 은을 캐러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잖아요. 네, 예.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식당을 한 겁니다. 참 특이하네요. 네, 참. 당시에 골드러시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타고난 장사꾼 기질이 여기서도 보이는데 또 그 다음에 1896년에는 캐나다의 거대한 금광이 또 발견됐다라면서 모두가 다 캐나다로 쏠려가던 말씀하신 대로 골드러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캐나다의 그 산맥이 산세가 엄청 험악했다고 해요. 심지어 데드홀스라는 산길이 있었는데 하도 거기서 말들이 너무 지치고 산사태 자꾸 나고 춥고 열악하니까 말들이 죽어가는 그 산세였는데 여기서 할아버지 트럼프가 기막힌 사업을 구상하게 됩니다. 바로 죽은 말고기 햄버거를 만들어서 파는 거였습니다. 정말 이거 할딱고기라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할딱고기. 거기서 지금들 와 햄버거를 팔 생각을 했군요. 네. 와, 정말 장사의 천재인데요. 이거?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말고기만 그냥 판 게 아니고 식당의 1층에는 식당 술도 팔고 2층은 레이드룸이라고 해서 성매매를 겸한
그런 좀 태폐적인 와. 식당 겸 네, 술집이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고기도 떨어지고 말들 죽은 말 다 이제 먹어 치웠나 봐요. 고기로 쓸 말도 떨어지고 골드러시도 이제 흥행도 좀 떨어지고 또 정부의 성매매 단속도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접고 독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 병역 기피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 문제 때문에 독일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다시 추방당하게 돼서 미국으로 또 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좀 작게 가게 정도로 운영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포부를 좀 크게 해서 부동산 산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그의 신화 상징적인 거죠. 그렇죠. 부동산업자. 네네. 당시에 퀸스 우리 네.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살다고, 맞습니다. 예, 그 예. 퀸스가 처음으로 개발되던 시기였나 봐요. 이 퀸스로 건너가는 강에 큰 다리가 새롭게 지어지던 때였는데 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트럼프가 요걸 보면서 저 다리만 건설되고 나면 이제 저기가 좀 뜨는 동네가 되겠다 싶으면서 거기에 호텔도 세우고 부동산업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 성공을 위해서 할아버지 트럼프가 가족 대대로 거짓말을 가르쳤는데요. 당시에 1차 세계대전 터지면서 독일인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독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독일 출신인 걸 숨기느라 독일 칼슈타트 출신인데 그게 아니라 스웨덴의 칼스다드라는 곳에 출신이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입단속을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됐냐면 1980년에 대해 트럼프가 사실 우리 집 스웨덴 아니고 독일계야라고 스스로가 밝혔는데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트럼프가는 스웨덴 계다라고 모든 언론에 나올 정도로 원래 트럼프 일기 동안에요. 어떤 통계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공식 석상에서 하루 평균 16번 거짓말을 했다는 게 트럼프입니다. 이게 DNA이기도 한 것 같고 아버지를 계속 보면서 거기에 대한 학습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또 사실 우리가 보면 저렇게 자기 근본까지 구라를 쳐? 생각이 네, 좀 드는데 그렇죠. 트럼프가 자기 자서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근본까지 부인하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참 그러니까 트럼프답네요. 그렇게 평균 16번 암호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할아버지 트럼프 살아 계셨다면 정말 큰 돈을 모았을 텐데 아빠 트럼프가 12살이 되던 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면서 그것 때문에 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지점부터 아빠 트럼프는 이제 졸지에 소년 가장이 된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슬프게 지내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책임감이 막강했는데요. 아빠가 돌아가셨어도 나는 이 부동산업, 우리 집의 가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12살 나이에 이웃집 차고를 고치는 이 일을 도와주면서 그 청사진이라고 하죠. 그 건축하기 전에 예, 맞습니다.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요거를 만드는 법부터 어린이가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건축 관련 지식을 쌓으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이 나이가 어리니까 본인이 무슨 사업을 하려 그래도 은행 계약을 거래는 못 하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당시에 어머니와 이것도 말이 표현이 재밌는데 동업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해주시고 거둔 게 아니라 본인의 사업인데 엄마와 동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여기저기 집도 보러 다니고 고2 때는 처음으로 스스로 본인이 손수 지은 집을 내다 팔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요. 또 슈퍼마켓을 차려서 키운 다음에 경쟁업체에 팔기도 하는 등 아주 젊은 나이부터 남다르긴 했네요. 정말. 그렇죠. 네네. 12살 나이에 그렇게 그러니까요. 할 생각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빠 트럼프는 10대 때부터 정말 돈 버는 일밖에 모르는 일 중독자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20대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개발업 그리고 건설업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또 대단하다고 표현할게요. 시대의 흐름을 기가 막히게 읽습니다. 아까 할아버지 트럼프도 골드러시의 흥행에 따라서 이 나라 저 나라 옮겨 다닐 만큼 그 시대의 흐름에 잘 몸을 맡겼는데 이 아빠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찾아온 대공황이었던 겁니다. 그때 대공황이 생기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건설 붐이 막 일어났잖아요.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이 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이 아빠 트럼프가 여기에 뛰어든 겁니다. 그 뉴딜 정책의 특징이 이제 공적 자금을 대량 투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이 감각이 있었다면 아마 너도 나도 뛰어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너도 나도 뛰어들었는데 한 가지 초격차라고 하죠. 하나 달랐던 게 이 사람이 건축 관련 학교까지 진학하면서 실제로 건축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 덕인지 가장 저렴하게 집을 짓는 당시에는 센세이션한
새로운 방식을 고안을 해내서 요걸 제안하고 여기에 정부가 호응하면서 거의 지원을 팍팍 받게 됐다고 합니다. 또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 터졌을 때도 그 덕을 좀 톡톡히 봤는데요. 전쟁 기간 동안 군인들 대상으로 이 뉴욕의 복지주택 건설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서도 참여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요. 전쟁이 또 끝나면 참전 군인들, 용사들 위한 또 집도 지어야 되잖아요. 이 귀한 장병을 위한 주택 건설, 좀 중산층을 위한 건설 붐이 일어났는데 여기에서도 또 해서 엄청나게 떼돈을 벌게 됩니다. 이렇게 트럼프 집안 건설과 분양 그리고 임대 사업까지 함께 벌이면서 돈을 차곡차곡 쌓아서 이제 트럼프 그룹까지 세우게 됩니다. 참 이걸 보면 대공황이나 전쟁 같은 것들이 모든 사람한테는 위기인데 이 사람은 그걸 또 활용해서 네. 그렇게 보면 지금도 가자라든지 러우 전쟁을 자기의 기회로 삼는 게 이때도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아빠 트럼프 주택 사업 보조금 횡령하다가 거짓말이 DNA인 집안이니까요. 적발되기도 했고요. 뭐 임대업도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흑인이랑 히스패닉계한테는 집을 내주질 않은 거예요, 방을. 그래서 당시에 인종 혐오로 고발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과 인종 혐오도 어쩜 그렇게 아빠와 이 아들까지 똑같은지 그리고요 또 원래 있는 놈들이 더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재벌의 대열에도 올랐는데 이 아빠 트럼프가 자수성가한 거를 아들에게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좀 가르쳤다고 합니다. 주말에도 일하는 일벌레였는데 주말이면 애들을 차에 태워서 공사 현장에 가서 떨어진 못을 찾아서 주워오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이 작은 못 하나까지 아끼는 네네. 구두쇠였던 거고요. 또 술도 한 방울도 안 마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그쵸. 거예요. 트럼프는 코카콜라에는 중독인데 술 한 번씩 안 보기에는 엄청나게 잘 마실 고주망태 것 같은데. 같은데 보통 윤석열과 평행이론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되게 윤석열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술고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영향에 따라서 술을 전혀 안 마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형이 하나 있거든요. 네. 예, 보통 큰 형이 가업을 이제 그렇죠, 보통은. 이어받게 미국도 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네. 그런데 형을 제끼고 예, 제치고. 제치고 예, 트럼프가 가업을 이어받게 됐는데 이 형 얘기도 조금 재밌는 게요. 네. 형이 전혀 딴판이었던 거예요. 사업에 관심이 없고 소질도 없고 비행기 조종사가 나중에 됐는데 이 형이 아버지는 되게 눈에 가시였습니다. 전혀 사업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가업을 물려줄 만한 존재도 아니니까 되게 쓸모없는 존재 취급하고 늘 경멸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엄청 이렇게 옥죄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형이 결국은 이 사업에서는 밀려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40대에 젊은 나이로 또 세상을 뜨게 됩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형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했겠죠.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명민하게 이 몸에 배워왔고 그 기준에 스스로를 맞추면서 좀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가치관이 아버지와 똑같이 형성이 되는데 무조건 돈이 최고다라는 이 세계관이 이 어린 시절에 형과 대비되면서 좀 쌓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빠 트럼프가 도널드 트럼프 그러니까 아들한테 인생은 경쟁이야. 그리고 승자는 킬러고 패배자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이렇게 예, 가르쳤다고 하거든요. 철저했군요. 그러니까 한 손엔 돈, 무조건 돈이고 한쪽엔 권력. 이 권력을 가지고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게 이때부터 형성된 것 같네요. 네. 네. 심지어 아들아 너는 왕이다. 적들을 깔아뭉개라. 이런 말을 가장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왜 아버지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자기가 얘기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네. 그 또 한 5년 전쯤에 트럼프의 조카가 가족사를 폭로하는 책을 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 조카가 아빠 트럼프랑 아들 트럼프를 놓고 소시오패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조카가 아까 그 돌아가신 형의 딸내미인데 이 전혀 아버지가 죽기까지 트럼프가 돌봐주지도 않고 모르쇠 했다. 예, 트럼프 비판자가 됐죠. 비판의 선두에 났었습니다. 안 그래도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책 제목이 Too Much and Never Enough. 그러니까 네. 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르는 이고 부제가 나의 가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냈는가라는 책이었습니다. 뭐 여기서 끔찍하고 음탕한 트럼프에 대한 폭로를 엄청 쏟아냈다고 하는데 저도 읽어보진 못했거든요. 혹시 못 읽어봤습니다. 네, 지금. 네. 뭐 그렇습니다. 혹시 책 읽어보신 분 계시면 댓글에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에 또 하나 좀 중요한 맥락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청소년기를
뉴욕 군사학교에서 보냈다. 이게 네, 좀 네. 눈에 띄던데요. 트럼프가 실제로 내 학창 시절은 군대나 다름없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요 시절 얘기한 거더라고요. 뭐 사관학교 같은 건 아니고요. 기숙학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는 기숙학교 같은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군사 훈련 같은 것도 네. 받고 공부시키고 입시용으로 명문가들 자제들이 공부하는 그런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야망은 있고 그렇긴 한데 좀 말썽쟁이였기 때문에 훈련하기 위해서 미국에 아버지들이 잘 보내거든요. 아. 아마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트럼프도 실제로 너무 말썽쟁이여서 이 학교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금수저 집안이고 아까 깔아뭉개라 너는 왕이다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싸가지 없이 지밖에 모르고 남 친구들 위해 군림하고 그런 인물이었겠습니까? 그 사진이 생각이 나요. 지난주입니까? 그 유럽 정상들을 쫙 주고 앉혀놓고. 그 이렇게 군림하는 것도 결국 맞아요, 그것과 맞아요. 통하네요. 네. 이게 어린이 시절 때부터 이어져 온 건데 트럼프 동생이 이렇게 말해요. 어린이 트럼프는 생일 케이크를 제일 먼저 집어 던지는 아이. 누가 장난감 블럭을 쌓으면 어떻게든 무너뜨리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빤히 보이죠. 그런 이 초등학교 때 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학교 음악 선생님을 초등학생 때 때렸죠. 때려서 눈에 멍이 들 정도로 이것도 유명한 이건 심각한데 정말. 그쵸? 예, 그럼요. 네, 유명한 일화인데 왜 때렸냐? 교사가 음악에 대해 쥐뿔도 몰라서 때렸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썽쟁이 이 노답 트럼프를 군사학교로 보내버린 건데 말 그대로 군사학교잖아요. 네, 굉장히 네. 엄격하고 마초적이고 남성다움이 강조되는 이런 곳에서 마지막 그 딱 청소년기의 세계관이 마지막으로 형성된다고 하는데 그때 정신 세계가 완성된 겁니다. 트럼프의 여성 혐오는 되게 유명합니다. 그 단어로 미사지니스트라는 말 하거든요. 이 사람 트럼프 이퀄 미사지니스트. 미사지니스트. 여성 혐오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성 중심 세계관 이 시절에 형성됐을 거다 이런 분석이 실제로 많은데요. 학창 시절의 일화를 다룬 기사 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고교 때부터 여성 외모에 집착하고 마음 가는 여성에게 기습키스를 일삼았다. 대놓고 외모를 품평하거나 외설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뉴욕 군사학교 동기생들은 여학생 초대 행사 때 트럼프가 같은 여학생을 2번 데려오는 법이 없었다고 했다. 이거 보면 진짜 쓰레기였던 것 같거든요. 지금 같으면 성추행으로 벌써 감옥에도 여러 번 갔을 텐데 네. 트럼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만의 윤리 기준, 법 기준을 해서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인생을 망칠 것도 이상하게 넘어가는 신기한 재주가 있다고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용납할 수 없는. 그렇죠.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또 음담패설 녹음 파일이 그러니까요. 그때 유명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십 개, 수백 개인데도 다른 사람, 다른 정치인 같으면 그 하나로 매장될 텐데. 살아남는 게 정말 신기한 겁니다, 사실. 그 트럼프도 대단한데 그런 사람 자꾸 뽑아주는 미국 사람들도 그렇죠, 맞습니다. 네, 미국이 망해간다고 하는데 그 망조의 이 상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때 그 발간된, 그러니까 개봉된. 공개된이라고 하죠. 공개된 녹음에서 트럼프가 유명인이면 여성의 성기를 움켜쥐어도 괜찮다. 뭐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뉴스 워낙 쏟아지니까 아시겠지만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뭐 정치인이고 언론인이고 연예인이고 할 거 없이 여성을 그렇게 타겟을 해가지고 조롱하고 외모 품평하고. 역겨울 정도인데요. 그런 시대가 바뀌었고 지금은 다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를 뽑는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런 미국의 정치 문화라는 게 정말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시절만 틀었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20분 훌쩍 넘겼네요. 망했습니다. 트럼프도 한 10편까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차근차근 앞으로도 또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진행자로 안 오셔도 꼭 봐주시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댓글도 일단 너무 달아주시고, 재밌습니다. 네. 주변에 공유도 좀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